그 모르는 게 약이다 라는 말을 종종 하죠. 모르는 게 약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. 그리고 반대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도 정말 필요하고 딱 맞는 게 많죠. 모르는 게 약이다와 아는 것이 힘이다. 예. 우리가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. 모르는 게 약이다. 아는 것이 힘이다. 그 아는 것은 분명한 힘이 되죠.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알아서 정보, 공부, 뭐 전략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권력을 얻고 부를 얻고, 재물도 그렇잖아요. 재물도 전략이 있고, 뭐 복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을 구하는 방법이나 뭐 이런 것들 잘 아는 거죠. 정보를 잘 알고. 예. 그러니 아는 것은 힘이 돼요, 정말. 어느 때는 아는 것이 힘이 되고, 어느 때는 모르는 게 약이다. 예. 사실 제대로 알면 모른 척이 될 수 있죠, 그죠? 모른 척이 돼서 약이 될 수가 있겠죠. 잘못 알면,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이라는 것은 제대로 알아. 근데 아는 것에 집착하면 이게 또 잘못 아는 거죠. 아는 것에 집착을 하면 그러면 이제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많죠. 일단은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에 무게를 둬서 더 많이 아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.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아는 것에 집착하는, 아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많아요. 예를 들면 뭐 남녀가 평등해, 모두가 알죠. 그냥 무심하게 평등할 수도 있고 안 평등할 수도 있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살면 되는데, 사실 우리 사회에 나가면 평등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. 불평등한 게 참 많죠. 임금부터 그렇고, 뭐 활동할 수 있는 역량도 그렇고,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아직까지 뭐 남녀가 평등하다고 그래도 여자가 더 뭐 여성 파워 시대라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래도 남자가 더 이렇게 유리한 경우가 많죠. 지금도 그럴진데 10년 전, 20년 전, 100년 전은 뭐 그야말로 더 차이가 많은데요. 신여성 이래서 남녀가 평등해 라고 그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면 본인이 힘들겠죠. 맨날 불평등하니까. 평등해야 되는데 왜 자꾸 불평등해 라면서 참 힘들어요. 그리고 이제 약속을 지켜라. 어떤 경우도 약속을 깨지 말아야지,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아는 거죠. 잘 아는 거잖아요. 그리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. 그런데 황산 스님 보니까 약속을 안 지켜. 사람이 참 못돼 먹었네. 저 스님 미워. 저 땡중이야. 약속도 안 지켜. 괜히 미워하는 것도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관념이 너무 강해서 집착이 됐어요. 그래서 약속 안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야. 화내는 것에 대한 나쁜 것은 생각지 않나? 화내는 것도 죄잖아요. 화를 내는 것도 죄예요. 분노하는 것도. 아니, 약속을 안 지키는 것은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좀, 물론 이제 피해를 많이 주기도 하죠. 약속에 따라서. 근데 분노하는 거는 정말, 이제 화내는 거는 정말 피해를 많이 줘요. 본인에게도 이렇게 자기에게도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줘요. 약속을 안 지키는 거는 뭐 큰 약속 말고 그냥 시간 약속 30분 늦고 1시간 늦고 하는 거야. 뭐 그냥 서로 양보하면 되는 건데 화를 내봐. 근데 우리는 상대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더 나쁜 화를 내. 약속을 안 지키니까 더 나쁜 화를 내. 예. 역시 그래서 갈등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나와 남을 힘들게 만들죠. 그리고 그런 사회적 규범이 많아요. 이렇게 훔치지 마라.
훔치지 마라. 당연히 훔치면 안 되죠. 남의 것을 이제 이렇게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. 이상하게도. 우리는 안 그러니까 이제 안 그렇다 하지 마. 누군가는 그렇게 지갑을 슬쩍 하기도 하고 핸드폰을 슬쩍 하기도 하고 뭔가를 슬쩍 하기도 해. 그게 굉장히 나쁜 거죠. 그런데 더 나쁜 거는 그게 분노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, 사실은. 물론 이제 이렇게 그 어느 정도 정의감에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엄격함은 필요하겠지만 그것에 분노해서 훔치는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훔치는 사람을 욕하고 미워하고 훔치는 것도 과연 나쁘지만 그것에 분노하고 미워하는 그것 때문에 막 분위기가 막 이상하게 변하고 하는 이런 것이 더 나쁜 게 아닌가요? 물론 이제 역설이라는 게 있지만 이렇게 몰고 가면 스님 좀 이상한 것 같아요. 스님 말은 맞는 것 같은데 뭔가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요. 그래도 훔치는 건 정말 나빠요. 그러나 미워하는 건 더 나빠요. 제가 생각할 때는 화내는 건 더 나빠요. 미워하고 화내는 건. 그리고 불륜은 나쁜 거죠. 죄악이죠. 큰 죄악이에요. 불륜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. 그런 엄격함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. 근데 사람들이 해. 사람들이 해. 하는데 그것에 또 우리는 화를 내고 그것에 또 미워해. 그것을 용인해서는 뭐 부부 사이에 그런 걸 용인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지만 자꾸 그것 때문에 이제 어쨌든 그 문제는 해결해야 되지만 그거랑 또 다르게 그것 때문에 또 미워하고 화내고 볼 때마다 계속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것 때문에 다 힘들어. 그냥 모두가 힘들어. 그리고 또 뭐가 있겠어요? 뭐 살생하는 것도 그렇죠. 또 뭐 이렇게 사람이 남을 무시하는 것도 누가 나를 무시해?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, 당연히. 근데 무시하면 안 되는 그 사람이 무시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한 건데 무시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것에 분노해. 그것에 화를 내. 그것 때문에 또 미워해. 무시한다고.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사치스러운 사람도 있죠. 그죠? 허영심에 가득 찬 사람도 있고 사치를 하는 사람도 있어. 가진 건 없는데 차는 외제차 타고 다니는 이런 사람도 있고 뭐 가진 건 없는데 금덩어리로 온몸을 치장을 하고 뭐 비싼 걸로 다 치장을 명품에 아니 오늘 한 끼도 이렇게 먹기 어려운데 500만 원짜리 가방을 들고 다니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 그게. 근데 우리는 그것에 분노하지는 잘 안 하겠지만 사람이 왜 저래? 라며 조롱하고 뒷담화하죠. 그 사람의 인격을 굉장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서로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그 사람을 융단 폭격하죠. 세상에 어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저는 그것도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해요. 물론 허영심을 내고 과소비를 하고 뭐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. 그러나 이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인데 그걸 가지고 막 뭐라 하는 이것도 저는 큰 문제예요.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관념에 매여 있어서 그래요. 내 관념에. 이러면 안 된다? 저러면 안 된다? 그리고 내가 옳다라는 가정이 항상 있어요. 자기도 살펴보면 나의 잘못된 점도 굉장히 많은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그렇게 말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라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회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. 신호등을 지키는 건 중요해요. 다른 사람이 신호등 안 지킨다고 화를 낼 필요는 없다고요. 경고는 해줄 필요 있죠. 신호등 지키세요라고.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가면 저놈 봐라 이러면서 다른 사람이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끼어들면 안 되죠, 그죠? 지금 그 깜빡이 잘 켜고 적당한 거리에서 끼어들어야 되는 거죠. 그건 내가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안 지킬 수도 있다고 그렇잖아요. 근데 안 지켰다고 나는 지키는데 너는 안 지켜 왜?
해서 안 지켰다고 욕을 해대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런 거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누군가는 나는 새치기를 절대 하면 안 되겠죠. 그런데 새치기 하는 사람 보고 짜증내, 화내, 뭐 이렇게 분노해, 새치기 하는 사람 보고. 그거는 가만 보면 새치기 하는 사람에게 또 끼어들기 하는 사람에게 분노하는 거는 가만 보면 이 사람에게는 이미 스트레스가 이만큼 차 있는 거예요. 스트레스 이만큼 차 있어서 별것도 아닌 일에 이렇게 화를 내고 다투고 갈등하고 이미 불평불만 이만큼 쌓여 있어. 자, 우리는 이렇게 이제 관념 때문에 생기는 갈등이 오히려 더 많아요. 상대방을 인정을 하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엄격하되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상대방에게 화를 낸다고 그 사람의 성격이 금방 바뀌는 것도 아니고 훔치는 것이 금방 변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하는 것이 금방 변하는 게 아니에요. 거짓말을 하고 훔치고 또 이렇게 살생을 하고 이런 것들도 습관적이거든요. 이렇게 보면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습관이고 배신을 하는 것도 습관이야 보면 여러분들 살면서 배신 비슷한 뒤통수 비슷한 것들을 다 경험해 봤을 텐데요. 그것을 자행하는 사람은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사람은 이미 그게 습관화돼서 이 사람한테도 뒤통수, 저 사람한테도 뒤통수. 인생이 몇 번씩 뒤통수를 계속 쳐서 그 중에 내가 걸려들은 거죠, 이제.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평생을 잊지 못해. 그 사람은 몇 번을 해서 다 잊어버렸어. 나한테 황상심 뒤통수 치고 나서 3일 만에 잊어버려. 3일 만에 잊어버리고. 근데 나는 평생을 그 머릿속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. 뒤통수를 받았다. 사람은 믿으면 안 돼? 이런 생각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. 당연히 뒤통수 치면 안 되죠. 그건 내가 해야 될 거고. 내가 의리를 지켜야 되지. 왜 남을 배신을 해? 당연히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나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가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.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. 스님이니까 열심히 해야죠. 다른 스님까지 열심히 하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요. 그죠? 다른 스님은 놀고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가가지고 스님 왜 기도 안 해? 그렇게 하면서 막 화내는 이런 것이 더 나쁘죠.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상대방에게 경고나 어떤 이렇게 충고 이런 것들은 냉정하게 해야 되는데요. 감정에 섞여서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러니 차라리 이제 상대가 잘 되기를 기도해주고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차라리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죠. 오히려 이렇게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저 사람 나쁜 놈이야 또는 미워하거나 이러면 그 사람은 고쳐지질 않아요. 이상하게도.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자꾸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,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, 뭐 배신을 하는 사람, 이런 사람 따끔하게 혼을 내주면 그걸 금방이라도 고쳐질 것 같지만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러나 그런 것보다는 따끔하게 혼을 내주면 원한을 품어요.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래. 옛날 사람들은 독재적인 국가에서 살았기 때문에 위에서 찍어 누르면 부모가 찍어 누르면 끽소리 못하고 내 아버님, 내 어머님 이러고 국가에서 찍어 누르면 네 이렇게 다 하고 이제 그랬어요. 옛날 사람들은. 그래서 좀 강압적으로 해도 이렇게 그 지적을 할 때도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도 잘 먹혔어요. 근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. 지금은 뭐라고 하면 직장도 상하관계가 있잖아요. 사장님이 뭐라 하면 다음날 사직서 들고 온다니까요. 가버린다니까. 돈 필요 없어. 가버린다. 이게 이제 이렇게 사장은 당연히 지적해야 될 걸 지적했고 해야 될 말을 했을 뿐이에요. 근데
그거는 과거적 사고고 옛날에 본인이 그렇게 배웠던 거고, 근데 지금은 그 방법이 오히려 실패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요즘엔 체벌이 안 맞다라는 거죠. 아이들이 말을 안 들면 아직도 이제 선생님들 중에 일부는 체벌이 있어야 돼요. 체벌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.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, 체벌의 좋은 효과보다는 옛날엔 좋은 효과 많았어요. 저 많이 맞았어요. 그래서 안 맞으려고 공부해야지. 지금은 체벌의 나쁜 효과가 훨씬 더,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한 시대에 살아있어요.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시대가 됐어요.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충고한다고 했다가 역풍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. 그냥 스스로 알아서 깨우치도록 해야 돼요.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깨우치더라. 맨날 똑같더라. 하는 게 좀 지나면 좀 나아지겠지.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. 우리가 하는 거 보고 좀 나아지겠지. 근데도 안 되더라. 아무래도 안 되겠다. 저 사람 좀 충고 좀 해줘야지. 좋은 말 좀 해줘야지. 잘 안 통합니다. 그게 아무리 지나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요. 조금 더 기다려봐야죠. 조금 더 기다려보고, 조금 더 이해해주고, 좀 더 이렇게 참아주고 그러는 것이 더 효과 있지 않겠나?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다르긴 해요.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런 것 때문에,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렇게 막 갈등을 하고 그렇게는 하지 말자. 나는 열심히 지키되 다른 사람이 지키지 않는 것은 그냥 법에서 알아서 하겠지. 법에서. 사회법이 있잖아요. 사회법이 그 사람이 자꾸 배신하고 그러면 나중에 걸려들겠지. 자꾸 거짓말하고 그러면 걸려들겠지. 약속을 안 지키는 것도 쌓이면 나중에 범죄가 돼요. 그러면 이제 걸려들겠지. 내가 굳이 그걸 미워하고 분노하고 할 필요는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사회 규범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부터 인해서 오히려 그 장애가 돼서 내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. 모르는 게 낫다.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실체라는 게 사실은, 실체는 본성이에요. 본성은 다 불성이죠. 다 부처님이에요.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렇게 엄하고 훌륭하더라는데 뒤에서 보니까 맨날 돈 세고 있고 술 마시고 기집질하고, 겉으로 볼 때는 와 무엇이 또 이러는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또 딴 거 하더라. 이렇게 하는 이야기들을 듣고는 내가 충격에 빠졌어. 본인만 손해요. 이게 이제 알아서 더 나쁜 거죠. 알아서. 그런 분도 있구나. 그러면서 그런 사람도 있구나. 내가 아는 누구도 더 정말 개차반인 사람도 알고 보면 존경스러운 사람일 수 있는 거고요. 되게 존경스러워 보이는데 알고 보면 개차반인 경우도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것하고 다르다고 해서 놀랄 필요가 없어요. 누구라도 다 그럴 수 있으니까요. 여러분들이 스님 볼 때는 훌륭해 보일 수도 있겠죠. 그러나 저는 개차반일 수도 있는 거고요.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별거 아닌 그냥 보통 젊은 스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스님 대단한 스님이었네. 이런 스님일 수도 있는 거죠. 그냥 개차반 스님이든 대단한 스님이든 속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. 다 기본적으로 불성이 있기 때문에 변할 수 있는 거예요. 제가 평생 개차반 하겠어요? 시간이 지나면 저도 좀 나 개차반 이제 그만할 거야. 이제 좀 좋아질 거야. 이제 노력을 하겠죠. 그리고 이렇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어느 한순간에 타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 타락은 꼭 나쁜 거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. 사람이 개차반도 해야지 철이 들어서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죠. 지금은 이렇게 술 먹고 알코올 중독이고 줄담배 피고 이렇게 한 사람도 내 생에는 최상의 수행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 그렇게 망나니 취급을 할 필요는 없어요.
망나니는 세상에 없어요. 잠깐 망나니는 있을 수 있어도 그 사람이 언제 변해서 훌륭한 수행자가 존경받는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차라리 망나니였던 사람이 존경받는 수행자로 될 확률이 더 높아요. 평범하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대충대충 사는 사람은 다음 생도 대충대충일 수 있어요. 차라리 완전히 망가져서 인생의 저 밑에까지 가본 그런 사람은 세상의 쓴맛을 알아서 철이 들어서 오히려 더 다음에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 우리가 완전 개차반이나 저 망난이라고 손가락질 할 필요 없어요. 세상을 흐리는 사람이야, 저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저 사람은 분명히 저렇게 나쁜 행동을 해서 나중에는 훌륭한 수행자가 될 수 있을 거다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축원해주는 게 더 낫죠. 성불하세요.